해외 반응. 토트넘이 손흥민을 배신했다. 노팅엄전 패배 후 담당 기자 플러스 현지 팬미디어 원용 지목 충격 평가. 손흥민 향한 영국 현지 언론의 혹평이 이어졌다.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영국 노팅엄 더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노팅엄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8라운드 원정에서 0에서 1로 패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토트넘은 승점 23, 7승 2무 9패로 11위에 머물렀다. 4연승을 달린 노팅엄은 승점 34, 10승 4무 4패로 아스널을 4위로 끌어내리고 3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4-2-3-1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5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될 때까지 약 80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2회를 비롯해 양팀 선수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다. 볼터치 52회, 패스 성공률은 90%, 39분에 35회, 드리블 성공 2회, 지상볼 경합 성공 2회, 공중볼 경합 1회 등을 올렸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 대해 경기 시작 5분 만에 슈팅한 것이 유일한 활약이었다. 손흥민이 또 다른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며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사를 부여했다. 영국 풋볼 런던도 손흥민은 주저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으로부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라며 팀이 좋은 위치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주장만큼이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전반 5분 만에 첫 슈팅을 때렸다. 역습 상황에서 볼을 몰고 페널티 박스 중앙까지 돌파해 슈팅했지만 볼은 힘이 실리지 못하며 골키퍼 품에 안겼다. 전반 10분에는 상대 미드필더 라이언 예이츠의 경고를 유도했다. 예이츠는 손흥민의 돌파를 끊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백태클했다. 손흥민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자 이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주심을 곧장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토트넘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도 전반 28분 선제골을 내줬다. 노팅엄의 역습 상황에서 모건 깁스가 앤서니 엘랑가에게 침투 패스를 찔렀다. 엘랑가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감각적으로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전반 추가 시간 토트넘은 박스 바깥 오른편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오른발로 날카롭게 감아찼지만 볼이 바깥 그물을 때려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에도 토트넘이 우세했지만 노팅엄은 좀처럼 골을 내주지 않았다. 지친 손흥민은 후반 35분 베르너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토트넘은 경기 막판까지 동점골을 위해 분전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제드 스펜스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며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경기는 토트넘은 0에서 1패배로 마무리됐다. 최근 손흥민의 기복있는 경기력은 토트넘과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손흥민의 계약은 원래 내년 6월까지지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계약에 포함됐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팀 레전드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골을 넣으며 에이스로 활약했기에 장기 계약은 바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 공신력 높은 유력 매체가 인정했다. 토트넘, 손흥민과 데이비스의 1년 연장 옵션 동시 발동할 것, 캡틴 위즈는 아무래도 좋은 건가? 손흥민이 아무리 서운하고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기어코 연장 옵션 행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이번에는 공신력이 높은 유력 매체에서 토트넘이 곧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디애슬레틱은 26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둘 다 1년 더 팀에 남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2021년 토트넘과 맺은 재계약이 2025년 6월로 끝이 난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구단의 결정에 따라 발동되는 1년 연장 옵션을 포함시켰다.
토트넘이 옵션을 발동시킬 경우 손흥민은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 머물러야 한다. 손흥민의 위지와는 상관없다. 이미 팀의 전설인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전설에 대한 예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손흥민이 불만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손흥민은 재계약과 관련해 보이는 토트넘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토트넘이 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손흥민의 나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브미 스포츠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시킬 방법은 없다며 2026년이 되면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때도 손흥민이 지금 같은 수준의 활약을 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의 보도까지 나온 것을 보면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의 옵션을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손흥민의 재계약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계약 선수 FA가 돼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보스만 룰에 위거 내년 1월부터 타구단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 3. 민재 이제 걱정하지 마. 히어 위고가 확인. 최고 속력 34km, 괴물 12. 김민재 자리 위협, 끝. 초대형 클럽 협상 진행 중.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26일 한국 시각 개인 SNS를 통해 바르셀로나는 요나단 타 영입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로마노는 협상은 이적을 실현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거래는 2025년 7월 자유계약 이적만 논의하고 있으며 한지 플릭 감독도 참여했다. 1월 이적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당초 타는 직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이 가장 원한 수비수 중 한 명이었다.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부터 줄곧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내보내고 수비진 개편을 원했다. 지난 시즌 수비가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었기에 김민재와 다이엇 우파메카노 등 다른 자원들이 있음에도 여러 선수를 보강 후보로 고려했다. 그중 한 명이 타였다. 타는 지난 시즌 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일조한 주역 중 한 명이다. 195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수비진을 지켰다. 독일 분데스리가 스프린트 기록에서도 34.2km로 분데스리가 전체 센터백 중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속도를 바탕으로 레버쿠젠 뒷공간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 빌드업에도 강점을 보이기에 기량만 유지한다면 바이에른 합류 후에도 주전 센터백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자원이었다. 타의 이적은 지난 여름 이뤄지지 못했다.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이 이적료 합의에 실패하며 이적이 불발됐다. 이후 바이에른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내세운 주전 센터백 조합을 가동하며 시즌 초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에른 이적에 실패한 타는 바르셀로나와의 협상을 통해 이적을 꿈꾸고 있다. 바이에른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바르셀로나가 이적 과정에서 먼저 협상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수비진 개편의 한 축으로 타를 원하고 있다. 한편 바이에른으로서는 김민재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에 타의 영입이 아주 간절한 것은 아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전반기 모든 경기 선발 출전하며 팀 수비를 지켰다.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까지 털어내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4. EPL 현장 리뷰. 황희찬 드디어 터졌다. 시즌 1호 골 울버햄턴. 맨유의 2대0 승리. 리그 2연승. 울버햄턴은 26일 오후 현지 시각 영국 울버햄턴 몰리뉴에서 열린 맨유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8라운드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황희찬은 후반 28분 교체로 들어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은 시즌 1호 골을 넣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은 힘을 겨뤘다. 허리에서부터 서로 몸싸움을 펼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다. 다만 맨유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메뉴는 허리에서부터 풀어나갔고 울버햄턴은 롱볼을 통해 상대의 균열을 노렸다. 경기는 팽팽했다. 전반 15분까지 서로가 서로를 공략하지 못했다. 전반 15분 울버햄턴이 먼저 찬스를 만들었다. 중원에서 압박으로 볼을 낚아챘다. 게데스가 측면으로 열었다. 오른쪽에서 패스가 들어갔다. 오나나가 잡았다. 그러자 메뉴도 곧바로 오른쪽 측면에서 마이누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헤일룬의 머리에 맞지 않았다. 전반 20분 메뉴는 달롯이 아크서클 앞에서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다. 4골키퍼가 선방했다. 울버햄턴은 전반 23분 게데스가 기습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골문을 빗나갔지만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슈팅이었다. 전반 26분 울버햄턴은 찬스를 만들었다. 쿠냐가 중원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렸다. 오른쪽에서 세메두가 크로스했다. 이를 라르센이 헤더로 연결했다. 오나나 골키퍼가 쳐냈다. 메뉴는 전반 26분 달롯이 슈팅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울버햄턴은 전반 36분 아인 누리가 측면에서 돌파해 이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다. 전반 39분 세메두가 묵직한 중거리 슛을 때렸다. 살짝 빗나갔다. 남은 시간 양팀은 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골을 넣지 못했다. 0에서 0으로 전반이 끝났다. 후반 4분 메뉴가 위기에 빠졌다. 주장 브루노가 퇴장당했다. 거친 파울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울버햄턴은 수적 우세 속에 경기를 치르게 됐다. 울버햄턴은 이어 스트란드 라르센이 헤더로 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부심이 길을 들었다.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였다.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후반 6분에도 스트란드 라르센이 찬스를 만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결국 후반 14분 울버햄턴이 첫 골을 넣었다. 쿠냐가 그대로 코너킥을 골로 연결했다. 메뉴 선수들은 울버햄턴 선수들이 오나나 골키퍼를 막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버햄턴이 앞서 나갔다. 메뉴는 후반 18분 3명을 교체했다. 카세미로, 안토니, 에릭센을 투입했다. 그러자 울버햄턴도 선수 교체에 나섰다. 후반 28분 황희찬과 도일이 들어갔다. 후반 32분 황희찬은 스루패스를 찔렀지만 오프사이드였다. 후반 33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후 크로스했지만 수비진에게 걸리고 말았다. 메뉴는 후반 34분 가르나초와 지르크지를 투입했다. 마지막 승부수였다. 메뉴는 몰아쳤다. 그러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후반 37분 황희찬이 뒷공간으로 달렸다. 스루패스가 들어왔다. 황희찬이 잡기 직전 달롯이 황희찬을 막아냈다. 울버햄턴은 후반 41분 로드리고 고메스를 넣으며 경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울버햄턴은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이 골을 넣었다. 시즌 1호 골이었다. 이것으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울버햄턴이 승점 3점을 챙겼고 황희찬은 골을 챙겼다.